하늘이 무너진 날, 내가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강남역 앞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죠. 50대 아주머니 어깨에 침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환자분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침을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다음 순간 바닥이 제 얼굴로 다가왔죠. 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들 우진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정신 차렸어요? 엄마, 우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이상한 소리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 자락이 펄럭였죠.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죠. 오른팔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안 움직였어요. 다리는요? 역시 안 움직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복도에서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뇌졸중입니다. 우측 중대 뇌동맥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요. 언어 기능도 상당히 손상됐고요. 치료하면 낫나요?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30해요. 30해 동안 남의 병을 고쳐온 한의사가 정작 자기 몸은 챙기지 못한 거예요. 20해 전에도 이런 병원 냄새를 맡았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요. 그때 우진이는 20살이었어요. 대학 2학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우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6시에 한의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죠. 환자 보고, 침 놓고, 약 짓고, 쉬는 날도 없었어요. 우진이 대학 등록금이요. 한 학기에 300만 원씩 8학기요. 대학원 등록금이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4학기요. 생활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6년이요. 다 주었어요. 그리고 4년 전 우진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엄마, 친구랑 IT 회사 차리려고요. 투자금이 2억 정도 필요한데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알았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줄게. 한의원 건물을 담보로 2억을 빌렸죠. 우진이는 제 손에 뽀뽀를 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100배로 갚을게요. 그때만 해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절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왼팔은 여전히 축 늘어졌고 왼다리는 질질 끌렸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우진이. 우진이 이름을 부르려고 해도 혀가 꼬이는 소리만 나왔어요. 퇴원하는 날 우진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왔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지은이가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진이는 휠체어를 밀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집에 가면 편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날 잘 돌봐줄 거라고요. 집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밤이었어요. 11시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호출벨이 손에 닿지 않았죠.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와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이 속삭이듯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가득했죠.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 병원비만 한 달에 200이 넘잖아. 재활 치료비, 약값, 간병비, 우리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알아 근데 어쩌라고 우리 엄만데. 우리 엄마?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지은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강남역 앞 건물 있잖아. 한의원 건물. 그거 팔면 최소 30억은 받는다며? 그건 엄마 건물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그 건물 갖고 있어서 뭐해. 우리가 살아야지. 숨이 막혔어요. 요양원 알아봤어? 응. 충남 쪽에 괜찮은 데 있더라. 한 달에 300이면 된대. 그럼 빨리 결정해. 우리 빚도 있잖아. 당신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 2억이랑 내 카드 빚 5천.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미칠 것 같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건물 팔아서 빚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나머지로 우리 새 출발하자. 응? 알았어. 우진이 목소리가 한숨처럼 흘러나왔어요.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섰죠. 엄마, 한참을 서 있더니 다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눈을 떴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왼손은 안 움직였지만 오른손은 아직 힘이 있었거든요. 혼자 키운 아들이요. 남편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 보며 키운 내 아들이요. 대학원까지 보냈고 사업 자금 2억까지 쥐어준 내 아들이요. 그 아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고 내 한의원 건물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 씻이 축축하게 젖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새벽 4시쯤 결심했어요. 죽은 척하지 말고 더 깊이 병든 척해야겠다. 반신마비에다 치매까지 온 것처럼 연기해야겠어요. 그래야 저 녀석들이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나중에 법정에 설 때 필요할 거예요. 30해요. 30해 동안 침을 놓아온 한의사가 어찌 자기 몸의 경혈을 모르겠어요? 밤마다 혼자 침을 놓으면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절대 들키지 않게요. 그날 밤부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으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우진이와 지은이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옛날 침통을 꺼냈어요. 침대 밑서랍 깊숙이 숨겨둔 거예요. 먼저 합곡혈이요. 엄지와 검지 사이 도톡한 살이 있는 곳이죠. 침을 소독하고 천천히 찔렀어요. 따끔,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은 백회요. 머리 꼭대기 정중앙이죠. 족삼리요. 무릎 아래 내 손가락 내려간 곳이요. 곡지요. 팔꿈치 바깥쪽 끝이요.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어요.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요. 왼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리를 낼 뻔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살아났어요. 신경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낮에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지은이가 아침밥을 갖다 줬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죠. 나는 일부러 밥을 흘렸어요. 아이고 어머님, 조심하세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 표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침을 흘렸어요. 지은이가 휴지로 닦아줬어요. 에휴, 정말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흘려야겠구나. 더 바보같이 굴어야겠어.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시어머니. 완전 식물인간 됐어. 아무것도 못해. 목소리가 경쾌했어요. 건물? 곧 팔 거야. 30억은 받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빚 다 갚고 새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다음 주에 보낼 거야. 시골에 있는 대로. 멀수록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 지은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침대에 누워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날 밤에도 침을 놓았어요. 이번엔 다리에 집중했어요. 양릉천요. 무릎 바깥쪽 뼈 아래에요. 승산요. 종아리 뒤쪽 중앙이죠. 하나하나 침을 놓으며 신경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하지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면 돼.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면요. 아니, 2달이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3달이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우진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우진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우진이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우진이 눈에서 뭔가 흔들렸어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함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요.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은 없었어요. 거기엔 그냥 빚에 쫓기는 40대 남자만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마다 침을 놓았고, 낮에는 바보 연기를 했어요. 이제 왼손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다리에도 힘이 생겼죠. 하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낮에는 여전히 축 늘어진 팔, 질질 끄는 다리, 침 흘리는 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요. 오늘 우진이가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동산입니다. 건물 감정 나왔는데요. 35억 정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 계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한대. 잘 됐다. 드디어 둘이 껴안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방문 틈새로 봤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더 확실하게요. 더 철저하게요. 그래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나도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요. 밤이 오면 다시 침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요. 언젠가 내 2다리로 다시 설 거예요. 그날까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3달이 흘렀어요. 겉으로 보면 나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죠. 침대에 누워 침만 질질 흘리는 70대 할머니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지은이가 죽을 떠먹였어요. 나는 일부러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죽이 턱으로 주르륵 흘렀죠. 아이고 지저분하게.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휴지로 닦았어요. 얼굴을 찌푸렸죠. 역겨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 표정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나중을 위해서요. 어제는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바지에 실수를 했죠. 일부러요. 에이 진짜. 지은이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나는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척했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완전히 바보가 됐네.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나 바보 맞아.
계속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밤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정이 넘으면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어요. 왼팔도 조금씩 움직여요. 손가락도 구부릴 수 있고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꺼냈어요. 30해 동안 써온 은침들이에요. 하나하나 소독했어요. 그리고 왼팔 합곡혈에 찔렀어요. 따끔, 신경이 찌릿하게 반응했어요. 좋아, 속삭였어요. 다음은 다리였어요. 양릉천에 침을 놓았어요. 신경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죠. 마치 겨울잠 자던 동물이 봄을 맞는 것처럼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요. 왼쪽 발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였어요. 완전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침을 다 뽑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휠체어를 잡고 한 발 내디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한 걸음요. 두 걸음요. 세 걸음요. 화장실까지 걸어갔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49살의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제 겨우 70살이 된 여자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거울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지은이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저 박동수입니다. 선생님 제자인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수는 20해 전에 내가 한의대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지금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동수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동수가 날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침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눈동자에 초점도 없었고요. 선생님, 이게 대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세요. 지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슬픈 척하는 목소리였죠. 그럼 그럴 수가. 동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예요. 박동수요.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봤죠. 선생님.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으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재활 치료는 받으시죠?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재활 치료는 한 달 전에 끊었거든요. 돈이 아깝다면서요. 동수가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어요. 선생님, 연기인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수가 알아챈 거예요. 나는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동수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동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슬픈 채로 유지했죠. 선생님,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동수가 지은이를 봤어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한의사라 약재나 침 같은 거 도움 드릴 수 있는데요. 아, 괜찮아요. 지금은 별로. 아닙니다. 제 은사님이신데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수가 돌아간 뒤였어요. 저녁 무렵이었죠.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우진이 폰이요. 나는 침대 옆 탁자에서 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문자는 동수에게서 온 거였어요. 선생님, 내일 다시 갈게요. 준비해 갈 게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동수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요. 고마워, 증거가 필요해. 전송을 눌렀어요. 그리고 재빨리 문자를 지웠죠. 다음 날 오후요. 동수가 왔어요.
선생님, 약재 좀 가져왔어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마침 나가 있을 때였어요. 동수가 문을 닫고 재빨리 내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목소리가 나왔어요. 석 달 만에 제대로 말하는 거였죠. 선생님, 동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지 마. 시간 없어. 네. 동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거 녹음기예요. 초소형이라 안 들켜요. 어디에? 진료실 약장 뒤에 숨기면 어떨까요? 좋아. 동수와 함께 진료실로 갔어요. 천천히 걸었죠.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진료실 약장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문한 거예요. 거의 30년 됐죠. 동수가 약장 뒤로 손을 넣었어요. 여기 틈이 있네요. 녹음기를 꽂았어요. 이제 켜놨어요. 일주일은 녹음돼요. 고마워, 동수야. 선생님. 동수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꼭 도와드릴게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죠. 이틀 후였어요. 밤에 우진이가 진료실에서 통화했어요. 나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죠. 다음 날 아침, 동수가 녹음기를 회수하러 왔어요. 지은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들어봤어요? 아직. 동수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녹음기를 연결했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우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부동산 중개소죠? 강남역 앞 건물 말인데요. 우진이 목소리였어요. 네,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부동산 직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35억. 좋네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하죠. 네,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위임장 준비할게요. 위임장, 가짜로 만들 생각인 거예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다음은 요양원과의 통화였어요. 네, 어머니를 입소시키려고 하는데요. 심해요? 네, 심해요. 아무것도 못 알아보세요. 비용은 얼마죠? 한 달에 300. 괜찮아요. 언제 입소 가능하죠? 다음 주 월요일? 좋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동수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알아. 고소하셔야 해요. 아직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 더요? CCTV가 필요해. 저 애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영상으로 남겨야 해.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구해올게요. 일주일 후요. 동수가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연기 감지기처럼 생긴 거였어요. 천장에 달면 안 들켜요.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똑똑하네, 우리 동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하라고요. 동수가 진료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형광등 옆이었죠.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동수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진료실이 선명하게 보였죠.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요. 완벽해.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와 우진이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계약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됐어. 진짜. 드디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엄마 인감도장을 못 찾겠어.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진료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일 찾아봐야겠네. 응. 그리고 엄마 요양원도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어. 잘했어.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하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이 아니었어요. 수면제였죠.
나를 깊이 재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찾으려는 거고요. 자, 입 벌리세요. 지은이가 알약을 내 입에 넣었어요. 물을 먹였죠. 나는 꿀꺽 삼키는 척 했어요.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잘 드셨네요. 푹 주무세요. 지은이가 돌아섰어요. 나는 재빨리 알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죠. 지은이가 약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요. 책을 뒤지고요. 선반을 뒤적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도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죠. 천장에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요. 지은이가 내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장 어디 있어요? 소리쳤어요. 그래도 반응 없자요. 짝, 뺨을 때렸어요. 강하게요. 얼굴이 확 돌아갔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하지만 나는 눈도 뜨지 않았어요. 어머님, 도장! 도장 어디 있냐고요? 또 때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은요. 쓸모없는 늙은이.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빨리 요양원이나 가라고. 쓸데없이 돈만 축내고. 욕설이 쏟아졌어요.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카메라가 다 담고 있었겠죠.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약장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손을 올려 만져봤죠. 부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죠. 다 담겼어. 속삭였어요. 천장에 카메라를 봤어요. 작은 렌즈가 반짝였어요. 그날 밤요. 동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영상 확인해줘.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에요. 이제 충분해요. 아니야, 일주일만 더. 왜요? 요양원에 버려지는 장면까지 담아야 해. 그래야 확실해.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일주일이요. 딱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요. 우진이가 날 요양원에 버리는 그날까지만요. 그때 모든 걸 드러낼 거예요. 녹음 파일이요. CCTV 영상이요. 은행 거래 내역이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요. 모든 증거를 들고 법정에 설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죠. 조금만 더.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침통을 쥐고 있었어요. 오늘도 밤이 되면 침을 놓을 거예요. 내일은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모레는 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엔요. 일주일 후엔 내 두 발로 법정에 설 거예요. 휠체어 방석 속 지퍼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인감도장이 꿰매져 있었어요. 지은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찾으려면 찾아봐. 절대 못 찾을 걸.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희망의 웃음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창밖으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요. 우진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좋은데 가실 거예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억지로 밝게 만든 목소리였죠. 시설 좋은 요양원이에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척했죠. 이상한 소리만 냈어요.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자기 위로일까요?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아침 9시요. 우진이가 날 휠체어에 앉혔어요. 자, 가시죠. 지은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리만
들렸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우진이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죠. 3년 전에 내가 사준 차예요. 우진이가 날 조수석에 앉혔어요.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었고요.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역을 지났어요. 한의원 건물이 보였죠. 내가 30년 동안 일한 곳이에요. 남편이 죽고 혼자 우진이 키우며 지킨 곳이에요. 그 건물을 저 녀석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서울을 벗어났죠. 경기도를 지나고요. 충남으로 들어갔어요. 차창 밖으로 논밭이 보였어요. 빈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죠.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운전만 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죠. 침묵만 가득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해맞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과 들판뿐이었어요. 다 왔어요. 엄마. 우진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휠체어를 꺼냈고요. 날 태웠어요. 요양원 입구였어요. 원장이 나와서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정우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거의 식물인간이에요. 치매도 심하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6개월치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이 봉투를 받았어요. 복도로 들어갔어요.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노인 냄새가 섞인 거였죠. 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작은 방들이었어요. 어두웠고요. 3층 끝방이었어요. 여기가 어머님 방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요. 낡은 옷장 하나요. 그게 다였어요. 창밖으로 빈 들판만 보였죠. 우진이가 날 침대로 옮겼어요. 조심스럽게요. 마지막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요.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가끔 면회 올게요. 거짓말이었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일어섰어요. 원장에게 고개를 숙였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우진이가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뒤돌아봤죠.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요. 우진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복도로 발소리가 멀어졌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 시동 거는 소리가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도요. 침묵이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엔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다야? 미안하다는 말이 다야? 목이 메었어요. 20해요. 20해를 혼자 키웠는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10분쯤 지났을 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원장을 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원장님.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지금. 네, 저 멀쩡합니다. 연기였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내 2다리로 서는 게요.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꿋꿋이 섰죠. 원장이 놀란 눈으로 날 봤어요. 이게 어떻게... 박동수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준비 다 됐다고요. 네. 원장이 재빨리 전화를 꺼냈어요. 사실 원장은요. 동수가 미리 섭외해 둔 협조자였어요. 요양원 유기 현장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한 걸음 한 걸음요. 창밖을 봤어요. 들판이 보였죠. 바람에 풀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후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봤죠. 동수 차였어요. 뒤에 경찰차도 따라왔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동수가 뛰어 올라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죠. 선생님. 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동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동수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피해자 이순자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나는 동수를 봤어요. 동수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건넸죠. 원장실로 내려갔어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죠. 먼저 CCTV 영상부터 보시죠. 동수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진료실이 나타났어요. 지은이가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어머님, 도장 어디 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쓸모없는 늙은이. 욕설도 들렸어요. 여자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우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건물만 팔면 최소 30억은 받아요.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이면 되는데. 어머니? 완전히 식물인간 됐어요. 치매도 심하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갈취 시도네요. 그리고 허위 진술도 있고요. 네, 저는 멀쩡한데 식물인간이라고 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남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피해자님, 고소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우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하고 뛰어오던 모습이요. 엄마, 나 1등 했어. 환하게 웃던 얼굴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옛날이에요. 그 아이는 이미 없어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이쪽 사건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체포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나는 뒷자리에 앉았죠. 동수가 옆에 앉았고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웅.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20해 전에도 이런 사이렌을 들었었죠. 남편 장례식 날이요. 그땐 모든 게 끝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소리예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속도로에 올랐죠. 서울로 향하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동수에게 물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 계약은 내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막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동수가 가방을 두드렸어요. 계약서 사본도 있고 위조 서류 증거도 다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한테서요. 문자가 왔어요. 나는 폰을 꺼내봤죠. 엄마, 잘 계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면회는 내가 받게 될 거야, 아들아. 중얼거렸어요. 교도소에서 말이야. 동수가 옆에서 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시죠? 응, 힘들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안 그러면 저 애들이 계속 날 짓밟을 거야. 네, 선생님이 오르십니다.
동수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후 5시요. 강남에 도착했어요. 한의원 건물이 보였죠. 이순자 한의원이라는 간판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기가 제 한의원이에요.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네, 압니다. 30년 동안 운영하셨다고요. 내 남편 죽고 혼자 키우면서요. 목이 메었어요. 차가 한의원 앞에 섰어요. 우진이 차도 보였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용의자가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동수가 내 팔을 잡아줬죠. 선생님, 천천히요. 응, 고마워. 현관문 앞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죠. 지은이었어요. 누구세? 말이 끊어졌어요.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랜만이네. 지은아.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게 무슨...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한지은 씨 맞습니까? 네. 노인학대 및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고개를 돌렸어요. 나를 봤어요.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굴렀죠. 엄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내가 날 버리러 간 사이에 일어났지. 차갑게 말했어요. 우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 정우진 씨, 노인학대 및 재산 갈취 미수, 노인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우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요. 이미 늦었어요. 일어나, 우진아.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엄마, 넌 날 버렸어. 시골 요양원에 처박고 내 건물 팔아서 내 빚 갚으려 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20애를 키운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우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소리였어요. 우진이가 날 봤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데려가세요.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네. 우진이가 끌려갔어요. 지은이도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거든요. 동수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선생님, 물 드세요. 고마워.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컵을 겨우 잡았어요. 다 끝났어. 중얼거렸어요. 네, 끝났습니다. 동수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선생님 인생을 사세요. 아무도 방해 못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오늘이 판결일이에요. 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요.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요.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거였죠. 거울을 봤어요. 잃은 살할머니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침 9시요. 동수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에 탔어요. 법원으로 향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커다란 건물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죠. 긴장되세요? 동수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법정 앞이었어요.
형사 3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법정은 차갑고 넓었어요. 높은 천장이요. 딱딱한 의자들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요. 그 앞에 증인석이 보였어요. 우진이가 보였어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40살 사내가요. 교도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죠. 옆에는 지은이가 앉아 있었고요. 지은이도 많이 야위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죠. 우진이가 날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우진이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고요. 엄마, 작게 말하는 게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수가 내 팔을 꼭 잡았어요. 힘내세요. 선생님. 응, 고마워. 일어나세요. 법정 경위가 말했어요. 모두 일어났죠.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판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앉으세요. 모두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 2026형 제687호 노인학대 및 재산갈취 미수 사건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늘은 피해자 증인 신문과 최종 변론 그리고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어요.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요. 걸었어요. 증인석으로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방청객들이요. 기자들도 있었죠.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70살입니다. 피고인 정우진과의 관계는요? 어머니입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피고인들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작년 가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반신마비가 왔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죠. 그래서요. 아들 정우진과 며느리 한지은이 저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만요. 네, 석 달쯤 지났을 때 들었습니다. 둘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한의원 건물을 팔면 30억은 받을 거라고요.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척 했습니다. 더 심하게요. 치매까지 온 것처럼요. 왜요? 증거를 모으려고요. 저 애들이 뭘 하는지 다 기록하려고요.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증인, 직접 재활 치료를 하셨다고요? 네, 밤마다 혼자 침을 놓았습니다. 한의사시니까 가능하셨군요. 네, 30해 동안 침을 놓아왔으니까요. 그럼 낮에는요? 완전히 바보인 척 했습니다. 침 흘리고 실수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척 했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한지은은 저를 때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내 CCTV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 앞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진료실이 보였죠.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도장 어디 있어요?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요.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소리쳤죠. 어머, 저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영상은 계속됐어요. 한 번요. 두 번요. 지은이가 계속 때렸어요. 쓸모없는 늙은이. 빨리 죽기나 해라. 욕설도 들렸어요. 나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영상이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이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회를 혼자 키운 아들인데요.
그 아들 며느리한테 맞으면서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참으셨군요. 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녹음 파일도 재생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진이 목소리였어요. 그 건물만 팔면 최소 30억인데,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이면 되는데. 엄마, 완전히 식물인간이에요. 치매도 심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우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다쳤거든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이 녹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배신감이요. 또렷하게 말했어요. 20애를 혼자 키웠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 보며 학비 댔는데요. 사업 자금 2억까지 줬는데요. 그런데 절 요양원에 버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나는 일어났어요. 증인석을 내려왔죠. 우진이 옆을 지나갔어요. 우진이가 날 봤어요. 엄마. 작게 불렀지만요. 나는 외면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정우진, 할 말 있습니까? 우진이가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 봤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법정이 조용했어요. 모두 나를 봤죠. 판사도 나를 봤어요. 피해자분,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났어요. 우진이를 똑바로 봤죠. 저는 제 아들을 20해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남편 없이요. 아침 6시에 한의원 문 열고 밤 10시에 닫았어요. 쉬는 날도 없었죠. 대학 등록금이요. 한 학기에 300만 원씩 8학기요. 2,400만 원이에요. 숫자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대학원 등록금이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4학기요. 2천만 원이고요. 생활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6년이요. 1억 800만 원이에요. 사업 자금이요. 2억이요. 다 합치면 2억 6,2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절 요양원에 버리고 제 건물을 팔아 자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우진이를 봤어요. 이게 합의로 끝날 일입니까?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했거든요. 용서는요.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정우진, 한지은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정우진은 노인학대, 재산 갈취 미수, 노인 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지은은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왔어요.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끝났어요.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동수가 재빨리 날 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아. 숨을 크게 쉬었어요. 우진이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으로요. 날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었어요. 법정 밖으로요.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이 달려왔죠. 이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동수가 막아섰어요. 비켜주세요. 피해자분이 힘들어 하십니다. 잠깐만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나는 그냥 걸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한 걸음씩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죠. 기자들이 사라졌어요. 조용해졌어요. 나는 벽에 기댔어요. 긴 한숨이 나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동수가 말했어요. 응, 고마워. 1층에 내렸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고요. 선생님, 어디 가실까요? 동수가 물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네, 태워드릴게요.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며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나도 이제 그런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 도착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이순자 한의원이라는 간판이요. 여전히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선생님, 들어가세요. 제가 올라가서 청소 좀 할게요. 고마워, 동수야. 내가 없었으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죠. 먼지 냄새가 났어요. 3달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이 보였어요. 저 소파에서요. 우진이가 체포되던 날이 생각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뒀죠. 주르륵요. 볼을 타고요. 턱으로요. 우진아. 중얼거렸어요. 왜 그랬니? 울었어요. 한참을요. 소리 내서요. 슬펐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요. 배신당한 슬픔이요. 혼자가 된 슬픔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요. 울고 나니까요. 조금 가벼워졌어요. 마음이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바람이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 판결 이후로요. 나는 매일 한의원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닦고요. 약장을 정리하고요. 침을 소독했죠. 하나하나요. 정성스럽게요. 2층 집도 정리했어요. 우진이 방도요.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어렸을 때 사진들이요. 돌잔치 사진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요. 대학 졸업식 사진도요. 이제 넣어둬야지. 중얼거리며 상자를 닫았어요. 다락에 올렸죠. 볼 수 없는 곳에요. 아직 버릴 순 없었지만요. 계속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오늘이 재개업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진료실을 다시 한번 닦았고요. 침대 시트를 새 걸로 갈았어요. 하얀 시트였죠. 깨끗하고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약장을 열었어요. 약재들이 가득했죠.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봤어요. 한약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돌아왔구나 생각했죠. 동수가 왔어요. 아침 8시였어요. 선생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이제 문 열면 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동수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노란 장미였죠. 고마워, 동수야. 당연한 거예요. 제 은사님인데요. 간판을 봤어요. 이순자 한의원이라는 글씨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문 열까? 동수에게 물었어요. 네, 여세요, 선생님.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그리고 열었어요. 문을 연 지 30분쯤 지났을 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첫 환자예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5쯤 되어 보이는요. 허리를 구부리고 계셨죠. 원장님, 오래간만이에요. 어머, 박 선생님. 내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10년 전부터 오신 환자분이었죠. 원장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1년 동안 문을 안 여셨잖아요. 네, 좀 아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허리가 또 아파서요. 누워보세요. 진찰해 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침대에 누우셨어요. 나는 맥을 짚었어요. 손목을 가만히 잡고요. 맥박이 느껴졌죠.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허리 많이 아프시죠? 네, 요즘 심해졌어요. 침 한번 놓아드릴게요. 침통을 꺼냈어요. 은침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소독을 하고요. 신수혈에 찔렀어요. 허리 양쪽이요. 아이고, 조금만 참으세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침을 놓으면서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온함이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였어요. 나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죠. 한의사 이순자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요. 그냥 이순자요. 다 됐습니다. 침을 뽑았어요. 박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어머, 벌써 나은 것 같아요. 며칠 더 오셔야 해요. 네, 내일도 올게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나가셨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더 펴진 허리를요. 뿌듯했어요. 그날 환자가 10명 왔어요. 어깨 아픈 아주머니요. 무릎 아픈 할아버지요. 소화 안 되는 40대 남자분도요. 하나하나 정성껏 봤어요. 맥을 짚고요. 침을 놓고요. 약을 지어줬어요. 저녁 6시요. 마지막 환자가 나갔어요. 나는 진료실 의자에 앉았어요. 긴 한숨이 나왔죠. 피곤했지만요. 좋은 피곤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요. 동수가 차를 끓여왔어요. 선생님, 쌍화차예요. 드세요. 고마워. 따뜻한 차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오늘 첫날인데 환자가 10명이나 왔어요. 다들 선생님 기다렸나 봐요. 그런가. 뭉클했어요.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같이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그래, 좋아. 함께 근처 식당에 갔어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죠. 따뜻한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맛있네. 그죠? 동수가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요.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은 게 얼마 만이지? 우진이랑 마지막으로 먹은 게요. 1년 전쯤이었나요? 그 뒤로는 항상 혼자였어요. 혼자 밥 먹고요. 혼자 텔레비전 보고요. 혼자 잠들었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동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랑 밥 먹는 게. 동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같이 먹어요.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동수야, 정말로. 다음 날 오후였어요. 동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재산 환수 절차 다 끝났어요. 정말? 네, 우진 씨가 진행하던 건물 매매 계약도 무효 처리됐고요. 그렇구나.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다행이면서도요. 왠지 슬프기도 했어요. 은행 대출도 정리됐어요. 우진 씨 명의로 돼 있던 거요. 얼마였지? 2억이요. 그래. 그 돈을 우진이 사업 자금으로 줬었죠. 다 날렸고요. 이제 건물은 완전히 선생님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고마워.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일주일 후였어요.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거였어요. 우진이 이름이 보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요, 편지를 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 보시던 거요. 제 학비 벌려고 쉬는 날도 없으셨던 거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하세요. 한의원 다시 여셨다고 들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엄마는 한의사일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으니까요. 부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제 죄를 뉘우치며 살게요. 우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진아. 중얼거렸어요. 너무 늦었어.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죠. 깊숙이요.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언젠가요.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요. 그때 답장을 쓸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2달이 지났어요. 2월 말이었어요.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죠. 햇살이 따뜻해졌고요. 바람도 부드러워졌어요. 한의원 앞 가로수에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작고 연한 초록색이었죠. 봄이 오고 있네. 동수에게 말했어요. 네, 벌써 봄이네요. 참 빠르다 시간이. 그러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환자를 보냈고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강남역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퇴근하는 사람들이요. 약속 나가는 사람들도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이 죽고요. 혼자가 된 밤이요. 나는 저 별을 보며 다짐했었어요. 우진이만큼은 잘 키우자. 굶기지 말자. 좋은 사람 만들자. 하지만 실패했죠. 우진이는 날 배신했고요. 감옥에 갔어요. 내가 실패한 걸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실패한 게 아니야. 우진이가 선택한 거예요. 나를 배신하기로요. 빚 때문이든요. 스트레스 때문이든요. 그건 우진이 선택이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1년 만이었나요?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면요. 또 환자들이 올 거예요. 나는 그들을 치료할 거예요. 그게 한의사 이순자가 다시 찾은 삶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요. 이순자 그 자신으로 사는 삶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봄이 오고 있어.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봄이 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월이었어요. 한의원 앞 가로수에요. 푸른 잎이 가득했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환자들이 늘었어요. 하루에 20명쯤 왔어요. 단골 환자들도 생겼고요. 새 환자들도 계속 왔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이순자 한의원 원장님이 침을 잘 놓으신대. 동수는 일주일에 2~3번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고요. 저녁에 차도 마셨어요. 이제는 친구 같았어요. 제자이면서요. 동료이면서요. 우진이한테서는 한 달에 1번씩 편지가 왔어요. 나는 아직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잘 보관했죠. 언젠가는요. 답장을 쓸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햇살이 눈부신 아침이었어요. 나는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맞았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면서요. 문득 생각했어요.
나 행복하네. 정말로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요.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게요.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봄이에요. 드디어 봄이 왔어요. 내 인생에도요.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